대충 환율이 오르는 게 좋냐 나쁘냐? 대충 봐도 단기적 중기적만 봐도 별로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환율의 상승은 환율이 오르면 즉 그치 국격이 오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인간들은 뭐야? 주로 GC야. 이게 뭐야? 간첩이다. 간첩이다. NGC 놀스 간첩이다 이거야. 핫하긴 하잖아요, 환율이. 핫하지. 네, 기사 계속 나오던데요. 지금 환율이 얼마지? 아 맞다, 그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환율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래저래 그랬더니 저한테 자꾸 너 혹시 여기 가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뭘까요? 도토리 또해. 뭘까요? 드럼통 가냐고. 드럼통 들어가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드럼통을 뭐 들어가면 또 제가 수영을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또 헤쳐나오겠지만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저도 용기를 내고, 이딴 소리 하는데 용기를 낸다는 것도 사실 대한민국이, 어떤 댓글에는 저 형 사상이 똑바르고 정신건강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니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나보고 선언을 한번 하래.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지. 아니면 진짜 잘못하면 간다. 지금은 안 유명하니까 모르지만 살짝 유명해지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환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영어로 뭡니까? 익스체인지 레이트입니다. 그건 통화. 커런시가 통화죠. 익스체인지 교환하는 비율, 레이트입니다. 그죠? 이 환율이라는 건 결국 우리는 달러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달러가 얼마예요? 라는 거죠. 그죠? 몇 원입니까? 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갔다는 뭐예요? 달러가 비싸졌다. 원화는 싸졌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졌다는, 달러는 내려갔다. 원화는 올라갔다. 그럼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게 가치가 달러랑 원화랑 뭐만 비교하는 건 아니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갔어. 근데 원화 가치도 올라갔어.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될까? 가만히. 그치, 똔똔이다. 역시 달러가 내려가고 원화가 내려가도 환율은 똔똔이다. 그치?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죠? 얘 대비 얘를 나타내는 게 환율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환율에 대해서는 이게 답니다. 딱히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근데 환율을 예측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 원래는 환율 예측은 신도 하지 말란 얘기가 있어. 나도 환율 예측은 절대 안 해.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정치적인 것도 있고 뭐, 왜냐면 우리 정치만 보는 것도 아니고 해외 정치도 봐야 되고 이런 걸 다 봐도 또 틀려. 거의 찍는 거거든. 근데 하나는 알 수 있지. 저 나라가 초망해가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의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달러 가치까지 떨어지면 환율이 안 움직이는 거고, 이때 달러가 세진다? 그럼 환율은 이제 막 로켓처럼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게 있겠지. 자, 그런데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달러 인덱스? 그렇지.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넌 처음 보지.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세상의 왕은 달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달러랑 이 세상에 그래도 주요 통화라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 6개하고 이 달러의 가치를 비교를 해. 그래서 이 달러 가치가 100 위냐 아래냐 정도를 놓고서 숫자로 나타내주는 달러 인덱스를 이제 DXY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보다 위다 그러면 달러가 최근에 좀 강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원화는 당연히 없지. 그지? 왜? 근데 우리 누가 원화는 곧 기축통화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도 없어. 기축통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때려 죽여 잡쳐도 안 된다.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없다, 그런 일은. 근데 어쨌든 요런 거 중에 100이 넘는다 그러면 달러가 최근에 좀 세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100보다 더 밑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달러가 요즘은 조금 약합니다 라는 거야. 100이면 그냥 달러가 요 6개 통화 대비 고만고만하다. 근데 100, 뭐 2, 105 이래.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굉장히 이 지구에서 세다 라는 거고, 밑에 98, 97, 95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요즘 조금 약하다? 요렇게 봐.
근데 뭐 방향성이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간 최근에는 뭐 이렇게 좀 오르다가 살짝 떨어져서 지금 98 됐거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엄청 세고 지금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야. 수치상으로 볼 때는. 원화 가치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원화 가치는 엉망이지. 그럼 이제 원화 가치를 근데 최근에 환율이 오른 거에 대해서 달러가 세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달러가 최근에 세진 거 조금 세진 거 있거든. 근데 그거 말고 1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자. 근데 환율을 몇 개를 내가 예를 들어줄 거야. 조금 전에 긁어왔거든. 어차피 주말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기도 해서 달러 인덱스부터 보자고. 아, 이거 너무 그지 같네. 지우개를 안 가져와갖고 어쩔 수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1년 전과 뭐 지금 현재를 보자. 그럼 1년 전과 현재는 달러 인덱스는 별로 안 바뀌었어. 사실 거의 동타야. 거의 비슷하거든. 근데 원달러 환율, 원달러라고 쓸게 그냥. 근데 원래 이 원달러도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한데 어떻게 쓰는지 알아? 원래 이렇게 쓰는 거거든. 원달러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 코리안 원 이렇게 써가지고 영어로 하면 US dollar to Korean won이야. 그래서 한국말로 할 때도 원래는 달러 원 환율이라고 말을 해야 돼. 왜인지 모르겠는데 원달러 환율이라 불러. 근데 달러 원이라고 쓰는 게 원래는 영어로 할 땐 맞아. 달러 원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대답해 주거든. 원달러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렇게 써. 원달러 환율이라고 치자. 1년 전에 얼마였을까? 1년 전에 1350원이었어. 지금 얼마야? 1560원 얼마 전에 찍었다가 1520원으로 살짝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60원까지 갔다 왔어. 그지? 그리고 60원에서 20원 될 때 한 이틀 만에 빠졌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이 뭐 한 이틀 동안 강해진지 난 모르겠는데 안 강해졌지, 그지? 그리고 또 원달러 말고 유로화랑 대비로 보자. 유로화랑 원화 대비. 유럽에서 너 이건 아니야 근데? 너 그건 알아? 요 사람은 어려요. 이쪽 사람 여긴 늙었고 여긴 엄청 어립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어디서 쓰는 거야? 이 젊은 사람들이 내 걸 잘 안 보는데 나는 봤으면 좋겠어서 원래 이걸 하는 거거든. 교육을. 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전에는 뭘 썼을까? 이거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 너 이 시대에 살았니? 너 핸드폰 있어? 찾아봐봐. 유로화가 언제 태어났는지. 근데 그 유로화라는 게 지들끼리 달러가 너무 패권이 세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너 달러가 왜 패권이 세진지는 알아? 왜 미국이 세상 짱인지는? 그냥 경제 짱이니까. 아니야. 그게 원래 왜 짱이 됐냐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생겼어? 유럽에서 벌어진 거란 말이야. 얘 쑥대밭이 됐어요. 미국은 저 멀리 있잖아. 얘가 여기다가 무기 팔고 해가지고 얘네 작살났을 때 돈을 다 벌고 얘네 바보 된 거야. 그래서 왕이 된 거야.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달러가 너무 세니까 이건 알 필요 없지 근데. 달러가 너무 세니까 유럽이 들어와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도 뭉치자 해서 만든 게 유로야. 이거 언제 태어났냐? 99년도에 생겼다가 상용화된 게 2002년이라고 하니까 모르네. 그치. 같이 태어났. 근데 너 같이 태어났네 유로화랑.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없었어. 유로화라는 게. 그전에는 뭐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각자 썼었어. 근데 그게 유로화로 합친 거야. 유로화는 지금 1750원이거든? 1년 전에 얼마였을까? 비슷하게 1300. 1350원, 1750원 너무 잔인하지 않냐? 너무 많이 올랐죠. 달러랑 좀 비슷하지 않았어? 아, 유로가 조금 비싸, 원래. 원래 조금 비싸. 1대1 될 때 거의 어쩌다 한 번 있는데. 1,500원? 그렇지, 1550원이었어. 그러면 이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갈 때, 한 대충, 얘는 170원이니까, 뭐 10점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10 몇 프로? 얘도 10 몇 프로 이렇게 올랐단 말이야? 그치? 하나 더 볼까? 바트! 나 이번에 깜짝 놀랐잖아. 바트 보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요? 바트가 얼마인 줄 알아, 지금? 얼마예요? 46원이거든? 1바트가 46원이야. 근데 이게 얼마 전에, 1년 전에 41원이었어. 41원이니까 이것도 5원 올랐잖아, 그지? 10% 넘게 오른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옛날에, 한참 됐지. 한창 무슨 뭐, 태국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거 좋아할 때. 30원이었어. 30몇 원, 아주 50%가 올랐어. 그래서 물가가 너무 비싸서, 내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서브웨이, 샌드위치, 얼마인 줄 알아? 긴 거? 긴 건데, 거기 좀 토핑 많이 있는 걸로. 3만 얼마야,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야, 3만 원. 진짜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망가져가지고 원래 30 얼마 대 거였는데 거의 50원 다 돼가 이것도 떨어진 거야. 최근에 얘네 다 떨어진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가 1560원 갔다가 20원으로 떨어졌잖아. 이때 다 같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건 거야. 원래 더 높았어 며칠 전엔. 그러니까 이게 한 50원 가까이 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도저히 이건 뭐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비싸서. 막 외국 거 있잖아. 버거킹 이런 거 2만 원이야. 햄버거 하나 가요?
그냥 2만 원이야. 와, 근데 태국 음식만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 와, 그래서 먹었지 어떡해. 와, 근데 진짜 비싸더라고. 근데 봐라. 어쨌든 다 10%가 넘게 올랐단 말이야. 근데 달러 인덱스는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원달러 환율은 박살이 났어. 유로도 박살, 바트도 박살. 그럼 문제가 누구야? 그치, 한국이 지금 문제인 거야. 원화가 떨어진 거거든. 그러면 환율은 일단 원화가 문제인 거는 100%야. 여기서 무슨 뭐 전 세계에 무슨 뭐 기름값이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야, 태국은 우린 태국 상대로도 지금 망가졌잖아, 환율이. 태국은 기름이나 뭐 가스가 좀 나요. 우리나라 아예 없지만. 그렇다고 걔네가 무슨 뭐 HBM이 있냐, 반도체가 있냐, 뭐가 있냐, 자동차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걔네보다 우리가 더 망가진 거야. 말이 되냐? 걔네도 기름 다 사다 써. 조금 있어. 진짜 이만큼 있어. 근데 왜 우리만 사다 쓰는 것도 아닌데 우리만 난리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환율에 대해서 보니까 일단 먼저 환율이 언제 내릴까? 환율이 내려가는 때. 나라가 강해지면. 그치. 나라가 강해지건 아니면 나라가 강해지면 주로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이 새끼들은 아니고 얘는 김뚱땡이의 나라고 요 나라 여기에 어떻게 돼? 환율이 떨어질 때 원화가 강해진다는 거 아니야, 그지? 원화가 강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안으로 그치,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고 원화는 뭐 그대로 있든 조금 있든 뭐 상관없어.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희소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겠지. 그럼 환율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원화 가치가 좋아지는 거고. 왜 들어오지? 해외랑 수출. 그치. 일단 수출을 우리가 많이 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엄청 많이 해서 여기서 벌어갖고 달러를 갖고 들어와. 막 두 번째, 투자? 그렇지, 투자. 왜 투자를 많이 하겠어? 기업 가치를 보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이러니까 한국에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슬프지만 지금은 이게 아니지, 그지? 언제 환율은 올라갈까? 반대일 때. 반대로 하면 뭐겠어? 수출이 안 돼서 수출은 거지 같아. 아유, 너덜너덜 하다, 그지? 반대로 환율은 언제 올라갈까? 환율이 올라가는 때. 수출 망가지고 기업 가치 떨어지고. 그치? 투자. 투자 안 되고 달러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나가는데. 나가는 게 많아도 되고 아니면 이 안에 그냥 혼자서 원화가 막 봉봉봉봉봉봉 많아지는 거야. 그래도 되지. 원화 가치가 그러면 희소가 떨어질 테니까. 근데 투자 중에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데 이것 중에 되게 중요한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기준금리 때문이야. 기준금리는 뭔지 대충 알지, 그지? 한국은행도 그렇고 뭐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지금 기준이 되는 금리는 얼마입니다 라고 정해준단 말이지. 한 번씩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회의하고 쟤네도 회의하고 해서 금리 발표합니다 그래서 발표한단 말이야. 지금 미국 금리가 대충 얼마인 줄 알아? 미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야. 우리는 3.75라고 대부분 부르는데 미국 금리는 이렇게 나와, 범위로 원래는. 근데 그냥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되긴 해. 근데 미국은 이제 요 사이에 금리를 맞출게요 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뭐 알아야 되나? 근데 뭐 알면 좋지, 그지? 어쨌든 요 언저리야. 우리나라는, 한국은 지금 2.5야 우리나라가. 그러면 내가 있어. 내가 있단 말이야. 여기 이제 이재용이 있어. 이재용이 또 내가 너한테 돈 좀 빌려달래. 근데 너가 돈을 빌려주면 1억을 빌려주면 1년 이자를 5%를 주겠대. 나도 돈 좀 빌려달래. 이자를 5% 주겠대. 너 누구 빌려줄래? 나랑 친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랑 안 친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스피킹 할 때 이재용이야 나야. 이재용. 왜지? 이유가 뭐야? 신뢰도가 있어. 그치? 망할 가능성. 내년에 얘가 망하겠냐? 1억 못 갚고? 얘는 혹시 모르잖아.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 위험에 대한 돈을 내가 지급을 한다는 게 이자거든. 그래서 이재용이 5% 주겠다면 적어도 나는 한 10% 정도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저 새끼한테 돈을 빌려줘서 혹시 제가 1년 안에 튈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내가 감수하고 5 더 먹어? 가 10인 거야. 그리고 그냥 안전하게 여기 어차피 100% 받아 이건. 그러면 1억 500만 원으로 갈까?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여기야. 5%더 욕심내다가 특히 도망가면 1억 다 날리잖아.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 말을 해.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야 15 가자. 15 갑시다.
이랬어. 그래서 네가 야 이거는 좀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네가 그럼 오케이 형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즉 무슨 말이야? 얘는 미국이야. 얘는 한국이란 말이야. 근데 미국은 이자를 조금 줘도 돈을 빌려주고 싶은 애고, 얘는 이자를 많이 줘도 줄까 말까 하는 애란 말이야. 근데 지금 봐라. 한국의 기준금리가 2.5야. 미국은 3점 뭐씩이야. 그럼 너라면 미국에 투자할래? 한국에 투자할래? 미국에 그렇잖아. 미국은 무조건 이렇게 금리 자체가 높잖아. 채권을 산다 그래도 미국 채권을 사야지 한국 채권을 왜 사냐고. 네가 망할 확률이 높은데 이자도 적게 준대. 이재용이 10 준다는데 내가 5 준다고 나한테 좀 돈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쳤다 그러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이거든. 원래는 이게 요즘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훨씬 높아.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된 거야. 원래는 우리가 위에 있었거든. 우리가 위에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역전이 된 거야. 얘는 올라가고 우린 내려간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역전이 돼서 사이가 벌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이 사이를 언젠간 좁혀야 되거든. 그럼 미국의 금리가 높다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야? 달러가? 외화가? 우리나라 돈이 전부 미국으로 간다는 뜻이야. 그렇잖아. 돈 한 푼 있으면 기왕이면 여기다 갖다 놔야지. 이자를 더 줘. 망할 확률은 적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망할 확률도 높은 주제에 이자도 조금 줘. 그러니까 돈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겠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바꿔놓을 수가 있겠어? 우리는 지금 원래는 여기 쓰면 안 돼. 이 위로 올라가야 돼, 얘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달러를 많이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일로 이렇게 어떻게 올리냐고. 기준금리를 지금 2.5야. 얘는 3 얼마야? 그럼 우리는 이거보다 이 위로 올리면 돼. 금리 인상? 그렇잖아. 금리를 인상하면 돼. 한국은행에서 맨날 기준금리 동결. 기준금리 동결이 아니라 올리면 된단 말이야. 올리면 어떻게 돼? 부동산이 난리 난다고 하는데 왜 난리 날까? 가계부채가 많아. 부동산만 생각해봐. 왜 난리 날까? 기준금리 올리면. 이자율이 높아졌어. 그렇지. 지금은 또 뭐 많이 막아놓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재산이 다 부동산에 있어. 그렇잖아. 근데 뭐 주변에 그런 애들 없냐? 40년 뭐 50년 이래가지고 지금 대출 받아놓고 풀 땡겨가지고 뭐 영끌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주변에 많지. 되게 많단 말이야 의외로. 40년 동안 원리금을 계속 갚아야 돼. 난 죽어 40년이면. 근데 이동안 계속 갚아야 되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 봐. 난리 난다. 잘 생각을 해봐라. 2.5야. 이걸 여기까지만 우리 올려보자. 그럼 2.5가 그래도 저거보다 올라가려면 못해도 4는 돼야 되지 않겠냐? 네. 못해도? 이거 그냥 아주 멍청하게 계산하는 거지만 대충 생각 1.5잖아, 그지? 1.5%그 정도는 뭐지, 그지? 사실 그만큼이잖아. 잘 생각해봐. 난 원래 2.5를 내던 애야. 대충 1억이면 1년에 250만 원을 이자로 내던 애라고. 10억 빌린 애들은 2,500만 원을 내던 애들이야. 근데 1.5가 되고 4가 되는 순간 4천만 원이 되는 거야. 이게 1.5%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1,500이면 60%네. 내 이자가 60%가 늘어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감당해? 영끌하는 사람들이 나는 원래 이자를 500만 원 낼 수 있는데 300만 원만 내면서 영끌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낼 수 있는 이자는 302만 원인데 300만 원 내면서 해보자야. 근데 이자가 60%가 올라가 봐. 다 부러지는 거야, 이 부동산. 이거 이자 못 내잖아? 진짜로? 은행에서 미쳤어, 이걸 가만히 두게? 다 경매야.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올릴 수 있어? 못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전때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느낌인 거지. 이게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 근데 그 안에 있는 기초자산은 너무 부실한 거야.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봐? 그러면 이제 이자 못 내. 그럼 이자를 못 내는 계좌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라는 말을 점점 속이겠지 또. 우리나라 속이는 걸 좋아하잖아. 하지만 언젠간 부러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럼 봐라. 저걸 생각해보자. 환율이 오르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환율이 오르면 장점. 환율이 올랐을 때 장점. 뭐가 있을까?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어, 사람들 얘기. 수출기업한테 좋다. 그치, 수출 기업한테 좋다 그래. 왜 좋아? 달러로 가지고 있어요. 그치. 얘는 예를 들어 100달러를 벌어왔어. 100달러를 벌어오면 원래는 13만 원이잖아. 근데 지금은 보니까 15만 원이네? 그럼 내 매출표를 짤 때 나는 매출표는 원화로 나온단 말이야. 난 13만 원 매출인데 15만 원 매출이니까 한 10몇 프로 늘었잖아. 그럼 내가 되게 장사 잘한 것 같지 않냐? 그렇잖아. 그래서 수출 기업한테 환율이 오르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을 하는 놈들이 있어. 근데 잠깐이야.
진짜 잠깐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그냥 조작된 느낌인 거지 실제로 더 잘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느낌만 내는 거거든. 또 장점 하나 뭐 있을까?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아우 좋겠지. 너니?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지. 또 우리나라한테 도움되는 거 뭐 있을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지. 만만하잖아 그지? 옛날에는 100달러 들고 오면 13만 원어치 밥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15만 원어치 밥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좋아지는 게 관광, 면세점들, 호텔, 또 뭐 있겠냐, 카지노 이런 데들이 좋아지게 돼 있어. 이건 맞아. 이건 맞는 말이긴 해. 조금 추잡스럽긴 하지만 맞긴 해.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 물가가 올라요. 왜 오를까 물가가? 맞는 말이거든? 물가가 오릅니다. 왜 오를까? 한 물건에 대한 달러의 가치랑 원화의 가치를 맞추고 싶어가지고. 응? 그냥 그거보다 더 쉽게 말할 수 있어. 네가 네. 수입업자야. 너는 1달러짜리 물건을 들여와서 원래는 이건 1달러짜리 물건이니까 넌 얼마에 1,300원에 들여오는 거지. 네. 그래서 넌 이거를 2,000원에 팔았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1,500원이 됐네. 그럼 원래는 마진이 7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들여왔으면 2,000원에 팔면은 마진이 500원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못 팔지. 그럼 2,000 적어도 한 200원은 팔아줘야 같은 700원의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도 물가가 올라가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우동집을 한다. 근데 우동집을 하는데 이제 기름을 사와서 불을 떼야 돼. 불을 떼야 되는데 그 불값이 비싸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다 1,300원대 달러로 바꿔서 기름을 사왔단 말이야. 기름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근데 1,500원이 됐네? 옛날에 1리터 사면 1,300원 줬는데 이젠 1,500원 달래. 그럼 불값이 비싸졌잖아. 근데 우동값을 똑같이 팔 거야? 수입 물가 올라가는 거 얘기했지? 그 다음에 또 원자재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지? 이게 다 원자재 값이거든? 우동 밀가루 우리 다 수입한다? 우리나라에 밀이 얼마나 있어? 우리나라 쌀이지. 밀 같은 거 다 수입해 오는데 비싸진단 말이야. 근데 그럼 너 우동 그대로 팔 수 있어? 못 팔아.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간다. 단순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을 때의 단점은 물가가 올라간다. 당연하겠지. 또 아까 반대로 있는 거.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기 좋지만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의 단점은 우리가 나가기가 빡세다. 이게 있잖아. 30원짜리 바트가 50원 바트가 됐다고. 더러워서 못 사 먹는다니까 진짜. 너무 비싸더라. 또 뭔 단점이 있나? 부채. 이 기업들의 부채가 뻥튀기 되죠. 달러 부채가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 달러 부채는 내가 1억 달러 있었어요. 1,300억이야. 근데 1,500억이 됐네? 이자율이 똑같아도 이자가 비싸져. 맞잖아. 나는 원화로 어쨌든 간 달러로 바꿔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1,300억짜리가 1,500억이 됐으니 이자도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워져. 달러 부채 있는 기업들이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아까 투자 얘기했지.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이 투자할 때 처음에 들어왔어. 100달러를 갖고 들어왔다? 1,000원, 2,000원으로 하자. 100달러를 바꿨어. 그때 환율이 1,000원이야. 그럼 이거 얼마야? 10만 원이지, 그지? 10만 원 갖고 주식을 했어? 한 50% 먹을까? 15만 원 됐어. 기분 좋잖아, 그지? 집에 갈라 그래. 그래서 은행 가서 환전해 주세요 그랬어. 주식 팔고. 그래서 그때 가서 봤더니 지금은 환율이 1,000원이 아니고요. 2,000원입니다 하는 거야. 2,000원에 15만 원이면 얼마야? 아까 100불이었잖아, 그지? 네. 75불이야, 75불. 그지? 그럼 너는 주식을 열심히 해서 100불을 들고 들어와서 환율 1,000원일 때 10만 원으로 바꿔서 50% 수익을 내서 15만 원이 됐어. 집에 갈라 그랬더니 환율이 2,000원이 됐네? 75불 됐어. 100불 들고 한국에 왔는데 50% 수익을 냈더니 75불이 됐네? 그지 같지 않냐?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차손이라 불러. 이게 환차손이거든. 나는 너 이제 뭐 미국 주식 같은 거 하다 보면 플러스 몇 프로 있고 환율로 플러스 몇 프로라고 옆에 써 있지 않아? 그지? 그냥 수익이 있고 환율 플러스 있고 이건 환차 이익이라 불러. 네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환차손 보는 사람 지금 많지 않을 테니까. 그지? 달러로 바꿔놔서 네가 이익을 얻은 거. 이거는 원화로 바꿔놨을 때 손해를 본 환차손이 되거든. 그럼 이게 생긴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했어? 매력이 떨어지지. 도망가지, 그지?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데 원화 갖고 있으면 내가 어차피 나는 결국은 달러로 바꾸든 유로로 바꾸든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 그만해야지. 그냥 여기선 그만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 정도 설명을 했는데 대충 환율이 오르는 게 좋냐 나쁘냐? 대충 봐도 장기적 중기적만 봐도 별로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환율의 상승은 환율이 오르면 즉 국격이 그치 국격이 오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인간들은 뭐야? 주로 GC야. 이게 뭐야? 뭐예요? 간첩이다. 아. 간첩이다. NGC 놀스 간첩이다 이거야. 대부분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면 머리를 열었는데 안에 우동이 들어있거나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책을 방향을 좀 조율하는 이런 사람이 정책실장이라 그래. 응? 정책실장이 뭐라 그랬냐? 세 개의 고에 대해서 쓰리고에 대해 얘기를 했어. 뭐였냐? 고 물가, 고 환율, 고 금리. 이것은 뭐다? 모르지? 알면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경제가 성공하는 거에 대한 정확히 뭐라 그랬지? 성공 비용, 경제 도약의 마찰음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잘 되면 요게 따라온다 이거야. 근데 부작용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성장통 같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성공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뭔 말일까 이게? 개소리지, 그지? 미친 소리야 사실은. 왜냐하면 전 세계 나라들은 요거를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미국의 연준, 유럽 중앙은행, 뭐 일본은 물가가 지금 망가졌지만 어쨌든 간 그런 나라들은 물가가 오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이걸 막으려고 노력하는 걔들은 뭐야? 병신이야? 아니란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다 병신인 것처럼 이게 경제 성공의 마찰음이다, 성장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저 세 개를 묶으면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또 그걸 얘기해 줄까? 고물가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고물가.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고물가야. 디플레이션은 뭐야? 물가 떨어지는 거야. 그건 이제 경제가 진짜 뭐 역성장을 계속하면 그렇게 돼.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잘 발생은 안 하는데. 근데 너가 중고등학교 때쯤 이런 거 이 말 나오지 않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봤나? 이거 안 배우나?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게 있어.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면 뭐 경기가 살짝 뭐 침체됐다 뭐 이런 뜻이거든. 인플레이션이 뭐야?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 침체에다가 경제가 망가졌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요거를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이거라고들 얘기를 해. 뭐 경제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어떻게 오냐면 대부분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 그럼 대부분 경제가 너무 좋아. 경제가 너무 좋아. 그래서 기업들도 너무 잘 돼. 그래서 막 돈도 많아 세상에. 막 돈도 막 세상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비도 너무 많아. 그래서 물가가 올라. 근데 이렇게 자꾸 물가가 오르면 안 돼. 그래서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이 돈을 줄여.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너 그때 있었나 모르겠는데 돈을 줄이는 방법은 별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금리를 올리면 돼. 왜 그러느냐? 너가 돈이 있어. 근데 너 지금 주식하는 거 좋아하지? 재밌어 하잖아. 너는 주식을 해가지고 뭐 1년 한다.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자신해. 물론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지만 난 이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1년 %. 지금 같으면 그래도 한 20%.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5%. 5% 너무 괜찮지, 그지? 1년에 5%면 사실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10% 준대. 근데 은행에 넣을래? 주식할래? 은행이 낫죠. 다는 아니어도 반은 넣고 반으로는 또 모르잖아. 상한가 쳐맞을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네가 갖고 있는 돈이 은행이라는 세상이 있고 그냥 이제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 그럼 네 돈이 일로 가게 돼 있어. 금리를 올리면. 그럼 여기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되거든? 그럼 이게 줄어들잖아. 그치? 돈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들지. 그렇잖아. 그럼 이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실적은 조금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경제가 불붙은 게 내려가거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혀. 물론 이게 쉽진 않아. 막 이렇게 치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한다고 묵 이렇게 되진 않아. 근데 서서히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해법이 있어. 너무 명확한 해법이거든. 금리 올리는 거에 장사 없어. 금리 올리면 돈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 어쩔 수 없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가는 올라. 근데 침체라며. 물가는 글씨 기가 막히네. 물가야 이거. 물가 올라. 침체니까 소비는 없어. 그지? 기업은 없어. 또 뭐 있었냐? 경제 없어. 그지? 그러면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처방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금리를 아까 갖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금리를 올려보자. 어떻게 되냐? 세상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소비가 망가졌는데 금리 올리면 더는 죽어. 기업 죽어. 경제 죽어. 물가는 조금 잡힐 수 있겠지. 근데 다 죽어. 이러면 좀 그렇잖아. 오케이. 금리를 그래. 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금리를 내리면 너 5% 벌 수 있다 그랬지. 은행에서 0.1% 준대. 은행에 있는 돈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얻어가지고 주식해야지. 어차피 은행이 0.1% 준대. 그러면 네가 거기서 돈 빌려와도 뭐 이자 얼마나 내겠냐, 그지? 빌려와서 여기다 돈을 막 시장에 넣어놓고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뭣도 하고 우동집도 100평짜리 차리고 200평 차리고 막 2개 차리고 3개 차리고 하는 거야. 투자도 하겠지. 그럼 금리를 내렸어. 어떻게 돼? 물가가 더 올라가지. 물가가 난리가 난다고 이제. 세상에 돈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얘가 살아나냐? 그렇지도 않아. 그냥 조금 살아나겠지.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쩔 거야? 다 죽어. 결국은.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해법이 없어. 이건 걸렸다 하면 거의 뒤져. 이거를 이겨낸 나라도 별로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미 깊숙하게 와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얼마 전에 해외에서 살짝 워싱턴의 무슨 뭐 이런 내부 소식, 미국 정부의 내부 소식을 잘 정하기로 유명한 엑시오스라고 해. 엑시오스라고 하는 곳인데 뭐라고 했냐? 2009년 이후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최악으로 밀렸다. 2009년이 언제냐? 그치? 서프라임 몰기지가 8년이잖아. 08년. 서프라임 몰기지는 너가 너무 어릴 때구나. 정확히 잘 모르지. 나중에 언제 한번 설명해 줄게. 이거 되게 재밌어. 근데 전 세계가 망했었어. 네가 아는 미국의 멋진 금융회사 있잖아. 다 망했어. 다 망했다가 이제 어찌어찌 살아난 스토리인데, 근데 이건 엄청 유명한 사건이거든. 이제 우리나라의 97년에 아시아 경제 위기라고 해서 IMF가 있었다면 그 10년 뒤에 08년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와서 온 세상이 박살났던 때가 있어.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가장 심각하게 밀렸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런 상태인데 아까 정책실장이 얘기했던 쓰리고는 어떤 마찰음? 성공의 마찰음? 이거는 사실은 그 국민을 조롱하는 거예요? 개돼지로 보는 거야.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새끼들 뭐 알겠어, 중신들. 이렇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뭉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개돼지로 보는 거야. 그리고 아까 환율 상승이 국격 상승이다. 그 말한 사람은 뭐라고? 그렇죠. 그지? 간첩이야. 거의 간첩이라 보면 돼.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말이 안 되잖아. 뭐 앞뒤가 아예 안 맞는데. 근데 아까 뉴스 봤는데 이번에 또 뭐지? 청와대에선가 기업들 불러놓고 달러 풀라고 막 그러던데. 아이씨. 그럼 그 얘기를 내가 해볼게.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